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21대 총선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죠.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먼저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자,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죠. 민주당이 그러니까 비례까지 합해서 180, 통합당이 103, 정의당 6, 국민의당 3, 열린민주당 셋 이렇게 차지를 했습니다. 무소속이 이제 5석을 얻었고,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선거? 일단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어떤 신뢰와 안정을 부여한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위기를 잘 대응한 그런 정부에 대해서 이제 의회 권력까지 이렇게 부여를 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확실하게 개혁 과제들을 마무리해라 하는 그런 의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 미래통합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는데 제대로 먹힐 수가 없었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외신들이 아주 극찬을 하면서 이제 애초에 그 정권 심판론 자체가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고요. 예. 그 상황 속에서 미래통합당이 공천에 실패를 하고 또 막말을 후보들이 막 쏟아내면서 어떻게 보면 자충수에 빠져버린 그런 상황들 때문에 스스로 자멸한 그런 선거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제 이 와중에 이제 선거 막판에 가서 이제 네거티브가 득세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언론과 검찰 측에서 좀 사실 편파적인 그런 어떤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보수 측의 표가 막판에 결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그렇게 되면서 대구, 경북, 그리고 강남, 서울 수도권에서의 강남 이쪽이 이제 미래통합당 쪽으로 이제 넘어갔죠. 예. 그렇게 되면서 확연한 그 양극화 현상, 그리고 지역화 현상이 이제 보여진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예.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완승, 통합당의 완패, 여러 가지 통합당 입장에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선거 전략, 공천 실패, 마지막에 또 막말 파동까지 이렇게 원인을 짚어주셨는데, 그 코로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선거 전략이라는 게 코로나 전 세계가 인정을 하는데 잘하고 있다고. 근데 코로나 대책 완전히 실패했다고 하고 기타 등등 탄핵 발언도 있었고, 선거 전략 자체가 이게 좀 잘못 맞춘 거 아니냐, 방향성이.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가 엄청난 그런 투표율이 나왔잖아요. 예. 무려 26.69%니까 거의 27% 정도의 사전 투표가 나왔는데, 이 사전 투표는 사실상 젊은 세대의 그 어르신들을 향한 분노의 투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그 의회를 나름대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표를 이렇게 줬지만 사실상 그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그런 야권 때문에 가장 최악의 국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젊은 층에서는 지금 변화하지 않는 그런 그 정치권의 모습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선거 국면이 치달아가면서 막판까지도 계속 이렇게 그 파행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예. 이러다 보니까 4년 뒤도 똑같을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신들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에서는 이러한 분노의 투표들이 특히나 2040 중심으로 몰려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젊은 층들이 투표에 나서니까 어르신들이라든가 보수표들이 결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죠. 그렇게 되면서 본 투표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투표들이 몰렸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역이 이제 양쪽으로 나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표심을 해석하는 게 또 제각각이 되었단 말이죠. 예. 지금 서울의 강남 3구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정권 심판의 그 어떤 목소리가 뭉쳤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거의
전 지역이 경합이라고 할 만큼 그렇죠. 국민들의 어떤 마음은 어느 한쪽에 몰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다만 지금 상대적으로 이 정권이 일을 좀 하게 하자. 더군다나 위기 상황 아니냐. 예.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냐. 그러니 정부가 이 일을 하는 데는 좀 힘을 보태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더 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상대적으로 지금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라고 해도 예. 할 일은 하게끔 해주면서 그러면서 그렇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따끔하게 지침을 내리는 그런 작전. 그러니까 견제의 어떤 정치 이런 것들로 예. 좀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실책에 대해서는 정말 따끔하고 날카롭게 비판을 하되 견제를 하되 밀어줄 건 밀어주고 우리 국민을 보고 민생을 보고 합의해줄 건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다 발목을 잡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죠. 좀 염증을 느낀 그런 국민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고, 자 그동안 우리 지역을 좀 보죠. 대구, 경북 이번에는 대구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꽤 높았고 경북도 마찬가지로 꽤 높았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지난 그 총선에 비해서 12% 이상이 높아졌고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렇네요. 예. 총선에서 12% 이상이 갑자기 높아진다. 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경북 같은 경우도 지난 총선은 이례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투표율이 낮았어요. 그거는 상당한 불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냥 예. 정치권 하는 거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 총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거의 10% 가까이 이제 투표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대구 경북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우리들의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목소리를 내는 투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뭔가 변화의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물갈이들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습니까? 예, 지금 뭐 대구 같은 경우 수성각 같은 경우는 주호영 서로 예. 조호영, 김부겸 이렇게 서로 이제 대선급 인사들이 맞붙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역대 최대의 그런 어떤 투표율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 수성을 같은 경우도 홍준표 후보의 부활이 지금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힘을 실어줄 곳에 힘을 실어주면서 변화를 또 그 안에서 갈망하는 그런 호흡들이 보였다. 그래서 이런 변화와 균형을 서로가 추구하는 그런 그 세력들이 일거에 몰려 나와서 예. 어떻게 보면 황금 분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부 미통당이 석권한 걸로 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뭐 도시와 또 그 아직까지 덜 개발된 곳의 어떤 그 갈등들이라든가 네. 그리고 젊은층과 어르신들의 갈등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대립된 형태로 나타났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치유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피해가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피해에 대한 몸부림, 우리를 봐달라라고 하는 그런 외침, 이런 것들도 이제 투표에 더 이제 몰두하게 했던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모두 25개 지역구가 있는데 여기 이제 24곳 미래통합당이 싹쓸이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수성을에서 무소속으로 나온 홍준표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범진보 진영 또 범보수 진영의 의석수를 보면 앞으로 21대 국회 어떤 모습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는 180석 이상을 범진보 진영이 가져갔거든요. 열린민주당이랑 정의당까지 합하면은 거의 190석에 육박합니다. 예.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전에 보였던 보이콧 국회는 못합니다. 보이콧하면 그냥 따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다 통과시켜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실력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대구 경북 지역에 뭔가 희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전 연패한 거잖아요. 예. 2014년 이후에 4연승이죠. 예. 4연패를 했습니다. 예. 4연패를 하면서 지역당으로 쪼그라든 미래통합당이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예. 그런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일단은 당대표 물러나게 됐죠. 그리고 대규모 물갈이들이 더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절치부심의 그런 쇄신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역민들의 열망을 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열망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를 지켜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통합당의 대선 주자급이라고 하는 정말 힘이 있고 많이 알려진 그런 분들이 거의 다 낙선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한 그런 쇄신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워낙 많은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자칫 오만해질 수 있는데 이것도 경계해야 그렇죠. 되겠고 또 야당에 그렇습니다. 대한 어떤 자세라든지 좀 더 좀 배려하는 존중하는 모습 이런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 정치적 양극화의 모습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선 이후에 남은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더기가 돼버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떻게든 되살려야 됩니다. 이번에 만약 위성정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상대적으로 소수 정당들에게 의석이 꽤 많이 돌아가는 선거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애초에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을 허락해 주면서 급격히 위성정당 쪽의 어떤 흐름들로 재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소수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거 구도를 만들어야 되고 또 선거법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말하는 선거, 정책 선거를 갖다가 가로막고 오히려 진영 선거를 뭐 이렇게 부추긴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반드시 고쳐야 될 그런 숙제라고 볼 수 있고 특히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시대의 과제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위기부터 잘 극복하는 그런 지혜로운 대안들을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네요. 코로나 위기 극복 이게 제일 과제가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법 완벽하게 좀 다시 한번 개정을 해야 되겠고 검찰 개혁, 언론 개혁까지 그리고 스스로를 좀 개혁하는 국회 개혁까지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